네, 오늘은 지난번에 조끼하고 이 개츠비 스웨터를 영상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해서 비록 한 분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저도 초보인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찍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성일사에서 이 모를 사 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흰색도 사 오고 이 연두색도 사 왔는데 저는 이제 가성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초보자니까 너무 좋은 실을 사서 쓰면 혹시 실패할까 봐서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동대문 성일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 대부분 한 99%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사장님이 이게 뭐라고 해서 주셨는데 오늘 발견했거든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잘. 아주 힘들게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쪽 모는 이렇게 쉽게 끊어집니다. 사실 모나 울이라는 게 동물의 털이기 때문에 짧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 거라 그냥 가볍게 끊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콘사를 살 때 혹시라도 그 진품이냐 아니냐를 물론 라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라벨이 없는 경우 이렇게 촉감이나 끊어보고 사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초보라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 그 합성 섬유라 그러죠. 아크릴이나 뭐 아마이드도 좋고 뭐 비스코스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한 10% 정도 미만으로 섞인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런 실은 지금 캐시미어인데 촉감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가급적 캐시미어 100% 또는 뭐 울이나 우리가 메리노 울이나 알고 있는 알파카 뭐 이런 형태의 조금 좋은 품질이 좋은 원사를 많이 갖다 쓰는 게 좋겠다. 합성 섬유 자체가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뜨개질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 옷 같은 경우도 한 뭐 한 달 가까이 떴던 것 같고 조끼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는 들어가니까 일반 기성품 구매하는 것보다는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괜히 연습한다고 합성 섬유 아크릴이나 이런 게 많이 들은 걸 연습하면 나중에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실패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그런 실을 사서 쓰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뭐 20% 까지는 그런데 너무 저도 이제 약간 실패를 해 봤는데 인터넷에서 구매한 한 40% 50% 합성 섬유가 섞인 것들을 보니까 촉감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나고 다 떴을 때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일 높은 실은 제일 퀄리티가 좋은 실은 실크겠죠. 실크가 좀 비싸기도 할 테고 그다음에 이런 캐시미어 종류 이런 한 90% 이상 되는 걸 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물론 이제 동대문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더 저렴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구매한 곳은 테무라고 요즘 중국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 것 같아요. 근데 실 자체도 사실은 이런 캐시미어도 원사가 다 몽골이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죠. 유럽에 있는 실도 대부분의 캐시미어 이탈리아도 몽골 쪽에서 수입해서 원사를 가공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 가서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실을 사려면 가급적이면 뭐 이제 오리지널을 사는 거죠. 캐시미어. 그러려면 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무라는 곳이 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국에서 그 만든 이 쇼핑몰 자체가 그 제품을 뭐라 그러죠? 그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고 좋은 단가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들어가 봤는데, 처음 들어가 봤는데 캐시미어 실 자체가 한 볼에 한 3,000원, 4,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인을 해서. 거기다가 한 36,000원어치인가요? 캐시미어 볼 한 8볼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배송비도 당연히 무료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아마 거의 지금 약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쇼핑몰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가성비 높게 구매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산 테무 맞죠, 이름이? 테무에서 그 캐시미어 원사를 좀 많이 샀어요, 이번에. 근데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품질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조끼하고, 이 조끼 있죠? 조끼 제작하는 방법하고, 지금 입고 있는 이 개츠비 스웨터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조끼는 간단하게 코바늘 입고 사슬뜨기 하나 정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코바늘 이미 다 아시잖아요. 코바늘 사슬뜨기 아시죠? 사슬로 코를 잡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떠야 되니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긴뜨기를 하죠. 제일 짧은 게 긴뜨기죠. 여기서 한 번 감고 뜨면 한길 긴뜨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 단을 올라가는 거고, 보통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잡고, 또 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잡고, 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잡고,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 이 조끼를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잡혀 있죠. 이쪽 분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긴뜨기 표시인데, 코를 잡고 기둥을 세우려면 이 긴뜨기는 두 단이 기둥이죠. 여기서 긴뜨기 하나를 하고 한 코 쉬고, 다시 긴뜨기 하고 한 코 사슬뜨기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마치 격자무늬 뜨듯이. 그런 다음에 또 긴뜨기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벽 세우는 게, 기둥 세우는 게 조금 헷갈려서 항상 양쪽 끝에는 이렇게 두 줄로 탄탄하게 벽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 하고 한 칸 비는 자리를 바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두 줄 하고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법이, 그 다음번에 뜰 때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뜨면 원형 뜨기가 되겠죠. 원형 뜨기가 되면 그 예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쁜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의 기준인데, 이거거든요. 마치 대바늘 뜨기 한 듯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봤을 때 코바늘 같지가 않고 대바늘 같은 형태가 나오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레이스 뜨기를 잘 못하고 많은 기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레이스 뜨기에 별 취미가 없어요. 약간 모더니즘, 단순하고 심플하고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바늘 뜨기의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한 5배는 빠른 이 코바늘 뜨기 방법을 제가 많이 쓰는 거죠. 이 방법도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신 걸 보고, 아, 저 모양이 예쁘다 생각해서 제가 이 방법만 추천하는 거죠. 약간 제 특성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한 가지만 계속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 방법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들 때, 일반 그 옷감으로 만들 때는 사실 이게 니트만큼 휘어지질 않으니까 어쨌든 3D로 3차원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굴곡이 있기 때문에 몸에는. 그래서 보통 그 재단하는 게, 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데, 니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 코바늘 뜨기만 어느 정도 방법을 익혀두면 웬만한 옷은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연스럽게 몸에 딱 이렇게 맞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썼다는 사실을 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쭉 뜨는데 그럼 어떻게 뜨느냐? 이게 조끼예요. 이게 조끼가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고 가운데 단추를 제가 달았죠. 이제 이거는 꿰매서 두 판을 뜬 다음에 꿰매서 단추를 달았는데 지금 모양이 이거랑 똑같죠. 이 모양이 똑같은데 그럼 앞에 단추를 안 달고 그냥 통으로 떠도 되는데 왜 단추를 달았냐? 그러니까 가짜 단추긴 하지만 이것도 가짜 단추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바늘 뜨기에서 초보자들이 뜨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떴지만 면을 분할을 하잖아요.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인데 이걸 만약 없이 통으로 뜨면 어깨가 넓어 보이겠죠. 하지만 가운데를 분할하고 여기 단추를 달았더니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고요.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초보자는 이렇게 원통으로 뜨는 것보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나온 형태로 뜨는 게 쉽죠. 왜냐하면 갈 때 뜨고 올 때 뜨고. 그래서 갈 때는 이 바깥쪽 뜨기니까 무늬를 뜰 때 조금 신경 써서 무늬를 만들면 실수하지 않고요. 뒤로 뜰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는 쉬어가는 타임이죠. 그냥 쉬어서 쭉 아무 생각 없이 뭐 TV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떠도 되니까 초보자들이 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사실은 이런 대바늘 뜨기는 이렇게 일자로,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뜨는 걸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일단 이 조끼를 뜨기를 할 때 이거는 코바늘이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까 요 뜨개 요 방법 있죠? 제일 처음 코를 여기서 잡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코를 쭉 떠올라가서 이렇게 사슬뜨기로 코를 잡는 거죠. 이게 48cm, 48cm니까 코 개수를 따지면 뭐 한 100여 코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총 96cm, 여기서 여기까지 96cm를 뜨고요. 여기서 여기 방향을 쭉 뜬 다음에 딱 절반을 딱 접었을 때 바로 여기가 목이죠. 절반을 딱 접으면, 그래서 또 굉장히 뜨기가 쉽죠. 여기서부터 쭉 떠서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어깨 끝점까지 오면 이 어깨 끝점에서 이 어깨 끝점은 한 8cm 정도 되는데 제가 66 사이즈 정도 되는데 바깥에 이 단을 떠야 되니까 너무 넓게 뜨는 것보다는 한 8cm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신축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뭐 남성용이다 그럼 좀 더 넓게 써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뭐 66 사이즈보다 77 사이즈다 그러면 적당하게 늘리면 되겠죠. 이 길이도 조끼의 길이니까 그냥 자기한테 맞는 형태로 잡아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사이즈가 66 사이즈 정도로 봤을 때 딱 요 정도예요. 48cm, 48cm. 그래서 쭉 뜹니다. 여기서 쭉 떠서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이쪽 앞쪽은 안 뜨고 여기서는 이 뒤에를 뜨는 거죠. 이 뒤에를 쭉 떠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줄여서 여기서부터 이 각도로 이렇게 줄여가야 되겠죠. 여기서 사실 이 각도를 줄여간다는 게 이 코바늘에서 한 코를 빼고 시작을 하거나 이 줄이는 게 조금 복잡하고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떠보면 이 각도가 어느 게 좋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각도를 깊이 파서 여기 진동 끝성에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각도를 조금 덜
더 한 30도 정도로만 파면 약간 V넥이 조금 작아지겠죠. 이거는 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쭉 떠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가 다 떠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다 뜨고 여기서 쭉 또 떠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뜨느냐, 여기서 뭐 따로 떠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코를 다시 또 잡아서 여기까지 코를 뜬 다음에 여길 먼저 떴어요. 이쪽을 먼저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선을 한 8cm 정도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쪽도 추가로 실을 잡아서 뜨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코를 걸어서 여기서도 안쪽으로 아까 이쪽 방법 똑같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다 뜨게 되면 이제 바늘 딱 접으면 이 라인이 다 연결이 되겠죠. 쭉 다 라인이 연결되고 이 끝선은 이쪽 라인하고 바느질로 꼬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바늘로 연결할 이게 두 줄을 잡아서 코바늘로 뜨게 하면 이게 이쪽과 이쪽이 딱 이렇게 그 접착하듯이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바느질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이것까지 연결이 됐으면 이 라인과 여기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단을 떠야 되는데 단은 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코를 일일이 다 잡아서 대바늘 뜨기로 해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코 잡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뭐 그냥 편하게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색깔만 다른 실로 해서 그냥 쭉 같은 이 코바늘 뜨기로 했더니 훨씬 수월하고 단 이틀 만에 요거를 뜰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바늘의 한 5배 정도 속도로 뜰 수 있으니까 편하고 따뜻하고, 대신 캐시미어 소재, 좋은 소재로 이렇게 뜨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조끼를 만들어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추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단추 달아서 이렇게 조끼를 뜨면 되죠. 이상 이제 조끼 뜨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개츠비 스웨터를 제가 며칠 사이, 열흘 사이에 하나를 더 떴어요. 그때 그 가디건 푸르쇼 했던 거를 요거를 떴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아무래도 꽈배기를 뜨는 게 훨씬 더 고생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고생한 만큼 결과물이 더 좋더라.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제 크롭 기장으로 떴는데 실이 좀 부족해서 요것보다는 요건 약간 정핏으로 나왔고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개츠비 스웨터는 지난번에 레글런으로 된 그 가디건에서부터 계속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레글런 이 뜨기에서 각도를 올려서 새들 숄더로 갔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새들 숄더에 지금 구멍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한 번에 2코를 잡으니까 구멍이 좀 뻥뻥 뚫리게 나왔는데 이 어깨 쪽은 보시면 어깨 쪽은 구멍이 있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동 쪽은 이 팔 소매 부착하는 쪽은 여긴 구멍이 좀 크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갈 때 올 때 한 코씩 늘리면 2코 늘리기 때문에 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한 코씩만 늘리면 이 구멍이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이 구멍 자체도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래쪽에 마감을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4개 해서 약간 대칭이 되게끔 약간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4줄짜리가 이제 소매단으로 갈 때, 이 소매단 갈 때 보면 2줄로 줄어들잖아요. 4줄에서 2줄이 되니까 소매단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4줄이 2줄로 가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허리가 쭉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허리는 약간 저는 좀 그냥 평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코를 다시 늘려서 4코가 3코가 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멍석뜨기로, 한 코 멍석뜨기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이건 뭐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면 되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처음 코 잡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는 이렇게 코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것만 이 형식만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도안을 안 봐도 그냥 저절로 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안을 보시면 이 파트가 앞단이 있고요. 그 다음 앞판이 있고 어깨가 있고요. 뒷판이 있겠죠. 요것만 외워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뜨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파트를 구분해서 외워두면 나중에 코 늘릴 때도 헷갈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단은 제 66 사이즈에 7코를 잡았고요. 이 네 줄에 한 줄씩 쉬어가는 요거 앞단은 한쪽에 세 줄씩, 이 세 줄씩 케이블로 봤을 때 세 줄씩 했고 시작을. 뒤에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셋이니까 6줄이 되겠죠, 뒷판은. 그러면 이 앞단을 겹치면 요만큼이 앞단이 더 넓은 거죠. 요만큼이 넓은 이유는 여성들의 옷은 앞쪽이 뒤쪽보다 조금 더 폭이 넓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뒤 어깨가 발달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앞쪽이 여성들은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마치 앞쪽은 7단처럼 보이겠죠. 뒤쪽은 6단처럼 보이고. 그래서 7코에다가 앞단에 이게 넷에 하나니까 5개씩, 5코씩 3줄, 15코에 양쪽 하나씩이 더 있으니까 한 코씩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16코, 이쪽도 16코. 그 다음에 어깨는 이 겉뜨기와 안뜨기로 했을 때 3코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깨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쭉 팔까지 연결이 되게 했거든요. 요 위에 목선부터. 목선의 요 3코가 그냥 어깨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코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코를 늘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6단이니까 6, 5, 30. 그리고 한 코, 양쪽에 한 코씩 안뜨기가 있으니까 31코가 되죠. 총 합하면 83코가 됩니다. 그래서 83코만 처음에 뜨고 고무단 뜨기 한 몇 단 뜨고 나서 코 늘리는 시점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별로 복잡할 것도 없고요. 이걸 보면 지금 이 세 줄에서 시작한 거죠. 여기는 원래 있던 요 세 줄이고 여기서부터는 코 늘리기 해서 한번 그러니까 겉에 쪽 뜰 때마다 2코씩 늘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떠가 다시 뜨고 있는데 이쪽이 무늬 있는 쪽을 뜰 때만 늘리고 이 뒤에는 무늬가 없는 쪽은 쉬어가는 거죠.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뜹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혹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약간 집중하고 여기서 반드시 코를 늘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케이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될 때까지. 근데 제가 떠보니까 이 꽈배기를 줄창했을 때는 약간 이게 신축성이 더 있어서 한 8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꽈배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 4줄 뜨기 했을 때는 더 폭이 넓어서 한 7줄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제 사이즈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6줄 할 수도 있고 8줄 할 수도 있고 뭐 9줄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체형에 맞게 늘리면 되죠. 그래서 얼만큼 늘릴지는 여기서 이렇게 뜨다 보면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어깨 라인 보면 이게 네 줄씩 계속 생겨나죠. 생겨나면 그 개수를 세서 다 됐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끝점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팔 쪽을 늘리는 거죠. 요 구멍은 뭐 바늘로 꼬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줄씩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코씩 늘리는 자체가 사실 갈 때 올 때 한 코씩 늘리면 좋은데 저는 그냥 갈 때 한 번에 신경을 쓰려 뒤에 가선 쉬려고 앞에서 2코를 한꺼번에 그냥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한 번에 두 코를 뜨게 되니까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동 분리가 되면 여기 진동 분리가 됐을 때 여기 추가로 한 3줄 정도, 여기 3줄 정도를 더 늘려가면 되는 거죠.
뭐 조금 더 4줄도 늘릴 수 있고요. 어떤 본인한테 맞게 이게 늘리면 이 통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사이즈로 쭉 떠서 맨 마지막에 이 4줄이 2줄로, 이거는 4줄이 2줄로 이렇게 단뜨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단 마무리를 한 거고, 지금 이 하얀색 캐시미어 실로 뜬 거는 약간 이렇게 조이지 않게 크롭 기장으로 해서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뜨기가 너무 좋은 이유가 일단 경사뜨기가 없이 쭉 떠가니까 되게 쉽고요. 그냥 이러고 끝까지 쭉 가면 됩니다. 뜨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이런 거 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한 열흘이면 뜨니까 예전에는 한 달 걸렸었거든요. 방법이 제가 초보니까 꽈배기에 처음에 엄청 어려웠는데 꽈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떠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 대신 이 니트 프로인가요? 이걸 하나씩 잡고 이걸 하나 잡고 코 2코를 잠깐 밀어놨다가 코 2코를 잡아놨다가 2코를 뜬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쪽에 있는 코를 일로 다시 옮겨서 왼쪽에 다시 옮겨서 다시 떴었거든요. 여태 이렇게 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걸 옮길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자체에서 떠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은 이게 최고다. 제가 떠봤을 때는. 그리고 손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약간 구식 방법으로 이렇게 뜨는데 손에 딱 잡고 이렇게 뜨면 일반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그 고무뜨기 속도랑 거의 똑같이 꽈배기 속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이런 걸 하나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팁이라면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제가 MBTI가 요즘 MBTI 조사 안 하다가 MBTI를 검사를 해봤는데 INTJ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 이게 저 같은 성격이 사실은 누가 이렇게 시킨 거 아니면 있는 어떤 뭐 누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안 하고 제 맘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MBTI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꿈을 꾸면 우주를 여행하는 꿈을 예전에 많이 꿨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보다 제 꿈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뜨개 하는 방식도 예쁜 도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뜨다 보니까 제 맘대로 뜨는 방법으로 마치 여행을 하듯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듯이 이렇게 떠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INTJ 성격이 약간 집착성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 거기에 빠지면 그것만 줄창 뜨는 버릇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공대 출신이라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이 한 가지 패턴을 뜨면 이걸 또 다양하게 실험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쁜 도안을 찾아서 그 도안대로 뜨는 걸 좋아하시고 저같이 그냥 단순한 패턴이지만 더 많은 걸 알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아는 기법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데 만족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지금 초보자에서 벗어나면 제가 뜨고 싶은 도안은 굉장히 많죠. 배색도 해봐야 되고, 근데 아직은 뭔가 제가 실험해보고 싶은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개츠비 스웨터를 다양하게 더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색깔도 바꿔보거나 무늬도 바꿔보거나 이런 디테일도 바꿔보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지금은 더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뜨개질의 초급과 중급과 고급을 뭘로 나누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초급은 다양한 기법을 다 알게 되는 단계까지가 초급인 것 같고요. 이제 중급은
그 도안을 보면서 그 자기가 아는 기법을 충분히 적용해 가면서 충분히 다 이제 활용하고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중급일 것 같고요. 고급은 거기서 이제 응용 과정을 해서 뭔가 자기가 도안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그러면 고급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이 코바늘도 그렇고 대바늘도 그렇고 아직 기법을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알까 말까 이제 10%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초급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즐겁게 뜨고 있는데 문제는 이 뜨개질 자체가 취미 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릴렉스하는 시간이고 정말 막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로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스트레스도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저는 그냥 건너뛰어 버리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경사뜨기도 맘먹고 배우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게으른 성격 때문에 그냥 넘기지 뭐. 그냥 단추 달아버리지 뭐. 이러고 제 나름대로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별건 아니지만 이 스웨터를 뜨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저는 이제 자막도 없고 편집도 없고 배경음악은 더욱더 없죠. 오직 원테이크로만 찍는 영상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제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전시회를 막 다녔는데 특히 이제 동양화 쪽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동양화에 보면 멋있는 소나무들이 뭐 신윤복, 김홍도 소나무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쪽을 막 보러 다녔는데 이제 진품도 보고 눈앞에서 막 보고 그랬는데 그 많은 작품이 막 수십억짜리 작품을 보다가 어느 날 우리 집 안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를 딱 안아줬는데 그 감동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들의 작품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작품보다 내 마당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나한테 주는 감동이랄까요? 그게 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제가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손에 가장 쉽게 잡힐 수 있는 거, 내가 직접 실행하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거,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이 자연과 못하면서 이 시간을 내가 충분히 감동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행복해 하면서 이거 뜨고 계시겠지만 혹시 도전을 안 해본 분이 이걸 본다면 당장 코바늘 하나 잡으시고 실은 어디서 테무에서 일단 테무에서 일단 무료로 캐시미어 실을 무료 한 6보를 좀 무료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잡으시고 그냥 배송도 무료예요. 가져다가 좋은 실로 행복한 그런 뜨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